사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표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헌재 안팎의 분위기를 지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앞 상황도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어제도 두 차례 평의가 열렸다는 이 3층에는 도청 방지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문에 모두 커튼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또 재판관 집무실에도 이에 준하는 보안들이 각 재판관들 방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재판관들 식사도 각자 하면서 최대한 외부인들과의 접촉, 또 대화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이나 뭐 상황이 좀 어떨까요? 뭐 결정문 계속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문 내용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워낙 엄중한 사건이다 보니까 철통 같은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건과 달리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에 이르게 됨에 있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지금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은 이미 나왔을 겁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문의 문구를 손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별개의 의견이 있다면 별개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까지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 혹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아마 철통 같은 보안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은 결과이겠죠. 기각이냐, 각하냐, 아니면 인용이냐. 바로 헌재가 내놓을 이 선고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다양한 전망들을 내놨던데요. 여러 전망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5대3 교착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다룰 때 헌재가 밝혔던 입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후임 재판관에 따라서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서 그 후에 결정하면 된다라고 헌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가 5대3이었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는 걸 봤을 때 마은혁 변수와 상관없이 4대4 혹은 6대2 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판결 순서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부터 먼저 자신의 생각과 의견 이런 것들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1번 타자가 정형식 재판관이죠. 자, 그리고 2번 타자가 이제 헌재로 들어온 순서부터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보수 성향이죠. 그리고 정계선 진보 성향이고요.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보수 혹은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까지 세 사람이 이미 얘기를 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면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각 혹은 각하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보면 김형두, 중도 성향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김형두 재판관이 이거 내가 인용이나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지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4대4로 전망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3의 상황은 이미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4대4 혹은 6대2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 김지원 최고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대강 비교적 전후 사정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6대2 네. 또는 4대4. 그런데 원래 5대3 교착설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민주당 측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그 임명을 사실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거론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갑자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 탄핵 또는 더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자 뭐 쌍탄핵, 마은혁 자동임명법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자동 임기 연장법 네. 뭐 이런 네. 것까지 내놓으면서 하니까 저게 지금 5대 3이기 때문에 선고가 안 되는 것이고 그 5대 3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집어넣어야 6대 3으로 그 인용시킬 수 있구나라는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5대 3 상황이니까 절대로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선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5대 3이 아니고 적어도 그중에서 한 분이 넘어와서 4대 4로서 기각 또는 6대 2로서 인용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6대 2보다는 당연히 4대 4의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5대 3이면 그대로 선고해도 이미 기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대 4라고 전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 말씀드리는 것도 옛날에 나왔던 그 코미디 프로 부채도사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창 교착설이 나오던 와중에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교착 상태로 굳어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아예 그냥 4대 4로 갈라졌기 때문에 인용이 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기각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전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기각설의 유력한 근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 그 단순히 처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는 그냥 날짜 정해놓고 심판은 요식행위처럼 보였거든요. 문영배 재판장은 무슨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네.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걸리면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인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저렇게 끌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기각 상황인데 기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한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5대 3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6대 2로 넘어가기보다는 4대 4일 가능성이 그 높다. 4대 4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김채고 의원처럼 비슷한 주장하는 여권 인사 또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결코 들어온다 한들 그렇게 시간을 끈다 한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고 시점을 정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5대 3 교착설에 반하는 내용인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 서지영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소문에는 그 우리 당 발찌라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더 4대 4 기각설이 많이 돌았다고 그러는데요. 한창 5대 3 우리 기각설이 돌다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린 걸 보고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돌았었고.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한참 돌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4월 1일 4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시점이 5대 3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설이 한창 나오던 시점인데 이때 갑자기 선고기일은 잡은 것은 6대 2로 바뀌었기보다는 4대 4, 5대 3 대치 국면을 결국에는 봉합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다. 이게 지금 여권의 주장인 거거든요.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전혀 안 하십니까? 네. 예. 왜냐하면 5대 3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진영의 희망 그리고 진영의 기대를 담은 이야기들이고요. 그런 걸 증폭시킨 것은 뭐냐면 지연이 너무 길어져서 그 지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과 우려가 또 만들어낸 하나의 유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4월 1일 선고기일을 발표한 그날 오전까지도 네. 민주당 인사들도 5대 3 지금 교착설이 있다, 대들하게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연이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너무 철저하게 지켜졌고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한덕수 총리 탄핵의 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왜 이렇게 지연되지? 이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과 우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거를 달래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일련의 행동들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기본적으로 법리적 그리고 헌법적으로 기각이 나오기 어렵다.
기각 결정문 자체를 쓰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대3 교착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대3이 교착이기 때문에 지연을 한다. 그래서 이걸 6대2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그 재판소장이 기본적으로 지금 인용 쪽에 편에 서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지연시킨다 그러면 5대3을 6대2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네. 그건 논리적이지 않은 게 5대3과 6대2는요. 6대2, 7대1, 8대0, 4대4, 뭐 5대3, 6대2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왜? 결과 자체를 그러니까요. 뒤집는 거예요. 예, 예. 결과 자체를 뒤집는 거는 압박과 이렇게 지연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와서 돌이켜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많은 다른 그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 심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됐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벤트들도 꽤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의 그 2심 재판도 있었고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너무 뜨거운 열기 이것도 고려된 지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안 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6대2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6대2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은혁 5대3으로 되어 있으니 마은혁 후보자를 투입해서 6대3 만들려고 한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변론 종결 후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당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사실 비정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미 헌재 재판에서 이미 선고가 되었던 마은혁 후보자의 자동 지위 보장 같은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법인데 그것도 내고 또 이 4월 18일 날까지 선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도 내고 그리고 몇 가지가 계속 보여준 것이 저게 지금 5대3이니까 마은혁을 투입하지 않으면 인용할 수가 없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거기다가 총리, 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치 집단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일부 재판관들을 뭐 을사오적에 비유하거나 뭐 네. 자손대대로 뭐 역적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것을 보면 저게 절대로 지금 상황이 탄핵이 인용될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